노동자의 힘으로 여는 법세상.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이 함께합니다. 전화 02-3273-8100으로 문의하세요. 네, 산재 탈출의 법률사무소 새날 건동희 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졸중으로 알고 있는 중풍이라고도 하죠. 가장 심각한 질병 중에 한 개로 알려진 뇌출혈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원진 녹색병원에도 오다 보니까 뇌졸중 우수 평가 기간 이렇게 딱 적혀 있는데, 제가 가끔씩 이제 사람들한테 강의를 할 때 우리나라 성인들의 사망률 1, 2, 3, 4, 5위를 한번 꼽아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첫 번째는 사람들이 암이 아니냐, 중풍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뇌졸중. 세 번째는 자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성인 40대 사망률의 1위는 뇌심혈관계 질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암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 의외로 5위 안에 자살도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탤런트 안재욱이 이제 뇌지주막하 출혈로 미국에 수술을 받았다는 이런 걸 봤었는데, 안재욱이 만약에 탤런트로 이제 독립사업자가 아니라고 하고 어디에 소속된 노동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산재겠죠, 산재. 연일 이어지는 스케줄에 연기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뇌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이제 이 뇌출혈이 아마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시간에 소개할 사건은 제가 좀 옛날이지만은 2007년도 맡았던 공무원의 뇌출혈 사건이었어요. 이 노동자는 그 당시 나이가 굉장히 젊었었는데, 나이가 34살, 35살 정도였는데, 집에서 샤워를 하다가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해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노조 산재 신청하니까 산재가 승인이 안 됐었고, 그 당시 제가 있었던 법률원에 와서 이제 소송을 했었는데, 1심에서 졌어요. 그리고 2심에서 이분의 뇌출혈이 산재가 승인이 됐어요. 이겼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유족들은 이제 유족연금 타고 이제 보상을 받았는데, 이 사건을 하면서 제가 이제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제 제대로 공부하게 된 사건이었는데, 이분이 그때 이제 가장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답답했던 건 뭐냐면은, 이분이 그 당시 72년생이었는데, 이분이 그 당시 굉장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너무나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 문진표를 쓰잖아요. 일반 건강검진에. 다 5번으로 작성했어요. 5번. 아시겠죠? 매일 소주 2병을 먹는다. 하루 2갑 이상 담배를 매일 핀다. 이렇게 이제 다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이분이 실제로 제가 유족들 만나보고, 친구들도 만나보고 했었는데, 술 전혀 안 먹어요. 담배 전혀 안 피워요. 근데 이미 죽은 사람 말이 없고,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공단에서는 불승인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됐었죠. 또 하나는 이분이 직장 내에 상사가 굉장히 갈궜어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상사에 대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입증을 못했어요, 결국. 그래서 이분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졌고, 업무 환경이 굉장히 힘들고, 이런 것들은 다 입증이 됐었는데, 결국 1심에서는 건강검진에 있어가지고, 네가 건강관리를 못했다, 이렇게 받은 거죠. 뇌출혈에 있어가지고, 가장 위험한 것은 어쨌든 유전적인 요인이 일단은 있어요. 두 번째는 기존 질환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고혈압이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비만이 있거나 동맥경화가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이러한 기존 질환이 있으면은 뇌출혈이 발생하기 굉장히 쉬워요. 또 하나는 이분과 같은 동맥류가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혈관 속에 일종의 꽈리가 있는 거죠, 꽈리가. 그래서 이 꽈리 같은 것이 계속 혈류, 그러니까 피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빨라지거나 높아지면은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버린 것이 뇌동맥류가 파열되고, 그로 인해서 피가 나오는 것이 뇌지주막하 출혈이에요. 대부분의 양상이. 또 하나는 이제 아주 특수한 경우로서 모야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야병도 일종의 기존 질환으로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근데 이것이 터져서 뇌출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당시에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이었어요. 또 하나, 그래서 이제 공단에서는 너가 평소에 머리에 뇌동맥류라는 선천성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거다. 이것이 과로 스트레스랑 상관이 없다. 그리고 네가 건강관리 똑바로 못해서 죽은 거 아니냐, 다 5번은 쓰지 않았냐 해가지고
뭐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소송을 고민하면서 건강검진 결과표에 대해서는 뒤집지 못했어요. 대신에 이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병리, 그러니까 왜 파열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의학적 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경외과 의사들도 동맥류 자체는 선천성으로 보지만 동맥류 파열에 있어서는 과로 스트레스가 관여할 수 있다고 봐요. 거의 모든 신경외과 의사들이. 대신에 그 정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또 하나는 재해자의 기초질환이 어느 정도로 심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맨날 건강관리 안 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보는 것이 키하고 몸무게잖아요. 키하고 몸무게 있어가지고 나오는 체질량 지수가 있는데 25가 넘으면 비만이잖아요. 비만, 그죠? 그 다음에 혈압이 있고 그 밑에 당뇨가 있고 그 밑에는 동맥경화를 알 수 있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 LDL 수치, 중성지방 수치, HDL 수치가 나와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이제 자기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노동자들이 놓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문진표에 있어가지고 이분처럼 그냥 대충 건성으로 모든 게 싫었으니까 5번. 그래서 이제 그 불승이 되고 다시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2심에서 이제 이분이 산재로 승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여러분은 지금 건동희의 산재 탈출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윤간우입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망인이 3개월 전부터 굉장한 업무량 증가가 있었다. 두 번째, 망인이 대부분 실외와 작업장에서 근무함으로써 작업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다. 그 다음에 이분의 이러한 열악한 작업 환경과 근무 시간이 과도한 음주와 흡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사망 전까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과로 스트레스 때문에 생활 습관, 그러니까 과도한 음주와 흡연이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일으켜가지고 선천적 소인이었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주주막하 출혈을 일으켜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이분이 산재가 됐는데 현행 그 뇌심혈관계 질환에 있어가지고 2008년도에 이제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업무 수행 중에 뇌출혈이 발생하면은 예전에 산재가 됐었어요. 2008년도 이전에는. 근데 지금 산재가 안 돼요. 지금 이 거지 같은 노동부 고시를 보면은 발병 전 일주일 이내에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 기준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승인되는 그 뇌심혈관계 질환 그 통계를 보면은 10건이 들어가면 한 건이 될까 말까요. 10건이 들어가면. 그래서 평소에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내가 12시간, 15시간 일한다. 그러면은 12시간, 15시간에서 30%가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보통은. 그러니까 모든 그 노무사들도 그렇고 뭐 이 법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 거지 같은 노동부 거지 때문에 진짜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에 반면 이로 인해서 불승인 되는 것들은 피해는 노동자를 받고 이득은 근로복지공단이 받는 거죠. 그래서 매년 수조의 흑자를 올리고 있죠. 근로복지공단이. 이 뇌심혈관계 질환의 이 인정 기준에 있어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의 이 노동부 고시가 굉장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지금 노사정이 여기에 대해서 바꾸자 제발 이게 말이 되느냐. 이 기준을 일본 거를 따는데 일본도 이렇게 엄격하진 않아요. 엄격하지 않고 이렇게 30%의 정량적 기준을 맞추진 않아요. 그리고 평소 일을 많이 더 인정이 안 되는 이런 모순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법원은 이렇게 보진 않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노동자들이 좌절나고 끝나는 거죠, 사실. 이런 판례를 만드는 소송은 최소한 3년인데 2년 내지 3년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걸 누가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뇌심혈관계 질환의 인정 기준 반드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노동자 스스로도 나의 건강 검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건강검진 문진표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신중하게 보고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아프고 다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뭐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도 거의 없고 사회가 책임지는 부분도 잘 없으니까 집안에 그 뇌심혈관계 질환 환자가 중증 환자 한 명 있으면은 사실 그 집안 망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스스로 좀 관리를 하고 관리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책임이 결국 자기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유의하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내심혈관계 질환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 내심혈관계 질환은 굉장히 중요한 사무행위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판례들을 좀 소개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노동자 건강과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국민 건강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일과 건강이 함께합니다.